그 롱테일 익스펜션에서 변호사 테이블에서 변호사 연봉 키워드로 진행하는 롱테일 익스펜션에서 초임 변호사 연봉과 경력별 차이로 발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 그래서 블로그에서 보면 변호사 연봉으로 초임 변호사 연봉과 경력별 차이에 대한 블로그 이미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블로그 초안과 실제로 블로그 내용이 발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임 변호사 연봉 2억 시대 경력 따라 극심한 차이,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왔고, 경력이 쌓이면서 벌어지는 연봉 격차, 큰 로펌 대 독립 변호사 연봉 정쟁, 한쪽은 연봉 1억 6천에서 2억 원까지 받고, 대학과 커리어 연결고리가 법대 순위의 위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대 순위가 가져온 혜택, 신입 변호사 연봉과 명문 법대 선택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커리어와 워라밸 균형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드 키워드, 즉 시드 키워드 테이블에 키워드를 세팅해 놓으면은 롱테일 익스펜션에서 우리가 알아서 경쟁도가 낮은 거,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의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블로그나 이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컨더초모 클럽 여러분, 정상록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네이버, 구글 키워드 자동화 시나리오로 매일 빠르고 정확한 키워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블로그 초안까지 자동으로 생성하고 워드프레스에 즉시 배포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버전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서 링크해둔 과거 영상 플레이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자동화 끝판왕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가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컨텐츠 생성부터 업로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 드래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건데, 챗GPT 연동으로 키워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블로그 초안을 만들고 이미지, 링크 구조까지 잡혀있는 글 골격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워드프레스 자동 배포인데, 버튼 한 번 클릭하면 생성된 초안이 워드프레스에 업로드가 되죠.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자동 지정 가능해서 SEO 최적화까지 손쉽게 진행되고요. 세 번째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글을 작성하고 워드프레스 관리자에 들어가서 복붙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비전문가분도 한번 세팅해두면 매일 새로운 글을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게 진짜 가능해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엠버서더 멤버십에서 원클릭으로 시나리오와 에어테이블 불러와서 바로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결과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명품과 변호사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채널링, 특히 블로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시드 키워드 테이블에서 키워드의 명품과 변호사의 스테이터스, 즉 상태를 액티브로 바꿔놓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매일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간, 스케줄링에 맞춰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시드 키워드 리설트라는 테이블은 실제로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테이블인데, 우리가 지금 구글과 네이버 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명품을 보게 되면 명품에 대한 조회수, 검색량과 경쟁 지수에 대한, 그리고 경쟁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CPC 단가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네이버에서도 이 명품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 경쟁도가 굉장히 높고 조회수가 17,500, 그리고 PC 검색량, 월평균 PC 클릭수, 월평균 모바일 클릭수, 페이지 노출 깊이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네이버가 명품에 대한 키워드가 훨씬 더 높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단 변호사에 대한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변호사는 약 서치 볼륨이 22,000이고 컴페티션, 경쟁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네이버에서 변호사 키워드를 보게 되면 검색량이 23,000, 그리고 경쟁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PC도 4,770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과 네이버 둘 다 키워드가 굉장히 다르게 포진되어 있고 경쟁도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참고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명품에 대한 관련 키워드를 이렇게 쭉 가져오게 되는데, 이 또한 네이버와 구글 각각 나눠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명품의 네이버 연관 키워드로는 이렇게 고급 패션, 고급화 전략 이런 내용들이 있고, 구글은 명품 뜻, 브랜드 순위, 명품 사이트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키워드를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쓸 거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키워드가 경쟁도가 낮아야 제 컨텐츠가 상위 노출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에 대한 컨텐츠 아이디어를 먼저 보게 되면 뭐 카테고리별 명품 브랜드 추천 리스트 뭐 이렇게 해서 경쟁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2023년 최신 명품 의류 트렌드로 본다면은 경쟁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컴페티션은 이제 구글에 대한 컴페티션이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 키워드에 대한 건 경쟁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경쟁도가 낮은 거는 명품 브랜드 고급화 전략 분석, 베스트 럭셔리 굿 for 2023 이런 것들은 경쟁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량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 먼슬리 서치 볼륨 테이블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이블은 해당 월에 대한 검색량을 볼 수 있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 명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명품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4년 5월입니다. 5월이고 그 다음이 8,100으로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6,600 2024년 10월, 그리고 6,600에서 명품 브랜드 순위라는 키워드가 조금 시드 키워드보다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명품 브랜드 순위로 우리가 키워드를 좀 작성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명품 테이블 안에 제 릴레이티드 키워드, 즉 연관 키워드 안에서 명품 브랜드 순위의 검색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경쟁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키워드를 상위 노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롱테일 익스펜션에서 최신 명품 브랜드 순위와 트렌드라는 주제로 블로그 버튼 작성, 지금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블로그가 작성이 되죠. 그리고 블로그 테이블에서 최신 명품 브랜드 순위와 트렌드에 대한 블로그가 이렇게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 초안이 작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죠. 물론 이렇게 아디다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로고들을 가져오지만 실제로 전혀 저작권을 위배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아디다스도 아니에요. 뭐 글록스랜드 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발행된 글을 보면 이렇게 썸네일이 올라와 있고 최신 명품 브랜드 순위, 변화와 트렌드 대공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명품 브랜드 트렌드 중심 이렇게 올라와 있고, 봄, 여름의 필수 아이템은 버킷백, 오버사이즈 보스턴 백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지수의 선택부터 인스타그램 파급력까지 오늘날 소비자들의 명품 소비에 점점 복잡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 지속 가능성은 이제 필수적인 화두가 되었다. 여러분도 명품은 고가의 소비,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지속 가능성을 향한 진화로 지금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열광한다.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초안이 수준인 거고, 이 초안이 수준인 게 약 0.06달러 정도 소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로 했을 때 한 500원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소모가 되는 거 있고, 저희가 변호사도 봤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키워드 월간 조회수를 보게 되면 2024년 10월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높아요. 2순위 대비 약 3배 정도 높았던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내려와 보면은 시드 키워드를 제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연봉이 검색량이 제일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변호사 연관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전부 다 일단 경쟁도가 다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연봉이 그나마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롱테일 익스펜션에서 변호사 테이블에서 변호사 연봉 키워드로 진행하는 롱테일 익스펜션에서 초임 변호사 연봉과 경력별 차이로 발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 그래서 블로그에서 보면 변호사 연봉으로 초임 변호사 연봉과 경력별 차이에 대한 블로그 이미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블로그 초안과 실제로 블로그 내용이 발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임 변호사 연봉 2억 시대 경력 따라 극심한 차이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왔고, 경력이 쌓이면서 벌어지는 연봉 격차, 큰 로펌 대 독립 변호사 연봉 정쟁, 한쪽은 연봉 1억 6천에서 2억 원까지 받고, 대학과 커리어 연결고리가 법대 순위의 위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대 순위가 가져온 혜택, 신입 변호사 연봉과 명문 법대 선택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커리어와 워라밸 균형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드 키워드, 즉 시드 키워드 테이블에 키워드를 세팅해 놓으면은 롱테일 익스펜션에서 우리가 알아서 경쟁도가 낮은 거,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의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블로그나 이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스케줄링만 해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알아서 그냥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세팅해 두면은 매일 블로그 자동화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SEO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직접 어떻게 만들어나 싶으실 텐데요. 이제 이전 영상하고 이번 업데이트 포인트를 직접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 뼈대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네이버 구글 키워드 분석 자동화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make.com으로 API를 연동하고 데이터는 에어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구글은 Data for SEO SERP API,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광고 API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 블로그 초안 자동 생성 파트는 챗GPT API를 호출해서 포스트 구조와 그런 이미지 설명 등등의 프롬프트를 전부 다 명시해두고, 분석된 키워드를 관련 데이터와 포함된 구체적 지시를 챗GPT에게 전달하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초안을 받아오게 됩니다. 지금 워드프레스 블로그 파트인데 make.com에서 워드프레스 모듈을 활용을 해서 챗GPT에서 생성된 글과 이미지 태그 정보를 워드프레스에 API에 맞춰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카테고리나 태그도 자동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마케팅 인력 없이도 매일 주요 키워드가 포스트로 반영되는 놀라운 자동화가 완성되게 되죠. 직접 구축할 엄두가 안 나시면 엠버서드에서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를 원클릭해서 복제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웹훅 모드를 가져와 주고요. 커스텀 웹훅으로 트리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웹훅 이름을 설정해 주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 줄 거예요. 카피 어드레스 클립보드를 해서 롱테일 익스펜션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드 체크 옆에 상태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상태고요. 싱글 셀렉트로 잡아주고 대기와 발행을 잡아주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insert right 버튼으로 블로그 작성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블로그 작성이고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필드에 해당 내용의 URL을 방금 복사한 거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복사를 해주시고 물음표 전까지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insert right로 필드를 만들어 주시고 블로그 생성 그리고 체크박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색깔도 지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렇게 스탑 버튼이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는데, 해당 시나리오에서 버튼을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successfully determined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웹훅에서 웹훅 리스폰스 모듈로 생성을 해서 바디 값으로 어세트 페이지를 지워주고요. 그럼 이 페이지가 생성되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방금 생성된 페이지가 마법처럼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에어테이블에서 Search Record 모드를 가져와 주시고 베이스를 잡아주고 테이블은 롱테일 익스펜션을 잡아줍니다. Select All로 잡아주시고요. 포뮬러는 Record ID 잡고 Record ID로 잡습니다. 리미트는 1번 잡아주고 롱테일 테이블 확인을 해줄 거예요. 오토라인 세이브 해주고 테스트를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롱테일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클릭한 테이블을 가져올 거예요. 카테고리별 명품 브랜드 추천 리스트, 카테고리별 명품 브랜드 추천 리스트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에서 created completion을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소나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모델들이 있는데, 저희는 퍼플렉시티에서 make API 콜로 더 구체적으로 모듈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URL은 chat completion을 입력을 해주고 메소드는 post, 그리고 바디 안에 검색할 값을 입력을 해주는데, 모델은 소나 프로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소나 프로 모델은 퍼플렉시티 모델 중에서 가장 검색하는데 현재 좋은 모델이고요. 퍼플렉시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색 AI 모델입니다. 챗GPT에서 뭐 4O, 4 mini 이렇게 모델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 소나 프로 모델은 상당한 강력한 검색 AI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nalysis from 키워드 데이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익스펜션으로는 롱테일 테이블에서 익스펜션을 잡아주시고, 이 시드 키워드 있습니다. 이 시드 키워드에서 보시면 시드 키워드 있어요. 이 시드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온도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맥스 토큰이 4,000인데 해당 내용은 지우셔도 됩니다. 가격이 걱정되시면 4,000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해제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대한 내용만 필터링해서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브 버튼 눌러주고 연구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토라인 세이브. 자, 그 다음에 챗 GPT에서 show more create completion 모듈로 이제 챗 GPT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GPT-4 옴니의 11월 20일 모델을 활용하고 맥스 토큰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add 메시지의 첫 번째 디벨로퍼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제목을 생성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add 메시지에서 유저 메시지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건데,
먼저 키워드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키워드는 자, seed 키워드 입력을 해주고 이 article and perplexity의 데이터를 입력해 올 겁니다. 자,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add note에서 제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니까 이 노트에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save. 그 다음에 이번에는 rename으로 제목을 생성해 줄 겁니다. 제목 생성해 주고요. 오토라인 세이브. 자, 이번에는 구글 독스로 문서를 생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구글 독스에서 create document 모듈로 여러분들의 커넥션을 잡아주시고요. 자, name은 date and time 함수에서 format date에서 지금을 입력을 해주고 mmdd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가져와주고 여기서 블로그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컨텐츠는 result 입력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도큐멘트 로케이션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름으로 블로그 생성을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 제목 생성 챗GPT 모드를 복사해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디벨로퍼 시스템에다가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전부 다 입력을 해주고 유저 메시지의 블로그 타이틀에 우리가 챗GPT 모듈에서 제목 생성 리설트를 가져와주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토라인 세이브. 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http make a request 모듈을 가져오고요. replicate의 flux를 호출을 할 겁니다. 자, replicate flux의 내용을 가져오고요. 자, 여기서 포스트를 해줄 거예요. 자, replicate flux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replicate.com에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고 먼저 API 토큰에서 여러분들의 빌링, 크레딧 카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API 토큰에서 여러분들의 API 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리플리케이트라는 사이트는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이렇게 API 등등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대여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연결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AI는 플럭스 1.5 프로 울트라 모델이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AI 모델이고요. 첫 번째 아이템을 추가해서 컨텐츠 타입에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을 입력을 해주고 add header, authorization 입력해주고 value에 API 키를 꼭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prefer에 weight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body 타입에 low를 설정해 주시고 컨텐츠 타입에 지금 보시면 JSON 입력을 해줍니다. 그 request 타입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고 JSON 데이터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프롬프트에 이미지 프롬프트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한 값이 들어올 거고 이미지의 비율은 1:1, 아웃풋 포맷은 PNG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pass response를 yes로 잡아준 다음에 해당 모듈 이름을 AI 이미지 생성이라고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모듈로 get a file 모듈을 만들어 줍니다. http get a file. URL 입력을 해줄 건데 현재 URL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9번 이 URL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보시면은 미디어 검색을 해보면 create media item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서 워드프레스를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핑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이 데이터는 10번 모듈에 지금 이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파일 네임이 지금 이 파일 네임을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노트에 놓은 10번의 이 데이터 아이디가 있습니다. 10번 이 데이터 아이디 이 노트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오시고요. .png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이 10번의 데이터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토라인 세이브. 자, 그러면은 워드프레스 이미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스토리 구조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프롬프트 모드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스토리 구조 생성이라고 바꿔주고 이렇게 블로그 작성을 위한 스토리 구조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 안에 퍼플렉시티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show address 세팅에서 텍스트 포맷을 JSON, pass JSON response를 yes로 설정을 해주시고 지금 노트에 입력되어 있는 이 변수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April 컨텐츠에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테이블에서 create record로 이제 블로그에 대한 컨텐츠를 우리가 생성을 해줄 거예요. 스마트 링크는 yes, 테이블은 블로그. 자, 첫 번째 노트에서 record id가 있습니다. 노트의 record id에 쭉 내려서 롱테일 테이블에 id를 입력을 해주고 자, 이 타이틀 이미지에 제가 노트에 추가해 놓은 이 변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9번의 데이터 아웃풋 변수고요. 파일 URL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가격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지금 GPT-4 인풋에
함수에 들어와서 sum을 가져와 주시고요. 다시 별표에서 토큰을 검색을 하고, 자, 인풋은 prompt 토큰, 스토리 구조,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제목 생성까지 입력을 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um 함수를 가져와 줍니다. sum 함수를 가져와서 completion 토큰, completion 토큰, completion 토큰 전부 다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sav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레코드 생성을 할 거고요. 오토라인 save. 자,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12번의 result, 이 스토리 스트럭처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 변수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오토라인 save. 자, 그 다음에 스토리 구조 생성 GPT를 클론해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티클을 생성을 할 겁니다. 아티클 생성을 해줄 거고요.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모듈이고요. 블로그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고, 지금 이 prior content에 대한 내용, 컨텐츠를 perplexity 모듈로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요.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섹션 넘버가 있습니다. 플로우 컨트롤의 번들 오더 포지션을 잡아주고 세이브 할게요. add note에 들어와서 전부 다 14번으로 잡아주고 오케이. 해당 내용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14번의 타이틀 그리고 14번의 훅이 이 섹션 타이틀, 섹션 훅으로 입력이 돼야 되고, 이 키워드는 지금 우리가 쭉 내려와서 보면 이 cd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 포맷은 텍스트로 잡아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고 오토라인 세이브. 그다음에 에어테이블에서 gather record로 우리가 블로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테이블을 잡아주고요. 블로그 테이블을 잡아줍니다. record id로는 블로그 record 생성의 id를 잡아주고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블로그 코드 가져오기. 그 다음에 에어테이블에서 이번엔 업데이트 리코드로 블로그 리코드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잡고 스마트 링크는 yes 해주고 테이블은 블로그, 리코드 아이디는 방금 블로그 리코드 가져오기에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 블로그 리코드 생성의 아이디를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GPT-4o에 저희가 토큰을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sum 함수를 가져와서 GPT-4 옴니 인풋에다가 세미콜론에 아티클 생성의 프롬프트 토큰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GPT-4 아웃풋도 sum 함수를 가져와 주시고, GPT-4 옴니 아웃풋에 이번에는 컴플리션 토큰도 입력을 해주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엔 블로그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블로그 레코드 업데이트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구글 독스에서 insert를 검색을 해보시면 insert paragraph document가 있고, 바이매핑에서 이 도큐먼트 아이디를 저희가 블로그 생성해서 만들었었던 도큐먼트 아이디 변수를 입력을 해주고, append 텍스트에는 블로그 아티클 생성의 리설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아티클 입력이라고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array 쳐보시면 array aggregator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모듈로 이터레이터를 잡아주시고 save. 자, 그 다음에 구글 독스에서 get content of document라고 있습니다. get content of document에서 커넥션을 연결해 주시고 by mapping에서 document id에 블로그 생성의 도큐먼트를 잡아주고 sav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내용 가져오기가 될 거고요. 오토라인 save. 자,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어 링크 모듈을 가져와 줄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 커넥션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파일 아이디에 블로그 내용 가져오기에 도큐먼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 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롤을 잡아주고 타입을 anyone으로 잡아줍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추가하는데 markdown 해보시면 markdown to html 모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블로그 내용 가져오기에 보시면 텍스트 컨텐츠 변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워드프레스에다가 블로그를 업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create post를 입력을 해주고, 이 타이틀은 저희가 맨 처음에 생성했었던 제목 생성의 리설트를 입력을 해주고, 컨텐츠는 markdown to html 모듈에 html을 입력을 해줍니다. 타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format date 함수에서 now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여러분들이 발행하고 싶은 상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퍼블리시는 바로 공개고, 퓨처는 미래, 그리고 드래프트는 잠시 임시 공개, 임시 저장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퍼블리시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Feature Media 아이템에 저희가 워드프레스 모듈에서 Get Media 아이템 있죠? 여기 미디어 아이템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Save 버튼을 누르시고 Autoline Save. 자, 이번에는 워드프레스에서 Get a Post 모드를 가져와 주고요. 타입은 글, 그리고 포스트 아이디는 create post의 포스트 아이디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를 만들어주고, 첫 번째 모드는 저희가 블로그를 발행했다는 걸 우리가 디스코드 알림으로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만들어주고 send a message 모듈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메시지로는 트렌드 블로그 발행으로 만들어주고, 제목은 챗GPT에서 리설트를 만들어주고, 해싱 키워드는 cd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는 expansion, 연관 키워드는 related 키워드. 지금 보시면은 이 related 키워드의 리스트를 잡아주고, 링크는 이 get post에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잡아주고, 블로그 초안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쉐어 링크를 잡아줍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에어테이블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리코드로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스마트 링크는 yes, 그 롱테일 익스펜션을 잡아주고, 자, 리코드 아이디에 맨 처음에 롱테일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고요. 상태를 발행으로 해주고 블로그 생성을 yes로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고 이름을 롱테일 테이블 업데이트 바꿔줍니다. 그리고 클론해서 에어테이블 모드를 복사해 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로그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블로그 테이블 업데이트 해주고, 당연히 테이블은 이제 블로그로 잡아야겠죠. 테이블은 블로그 테이블로 잡아주고, 리코드 아이디로 저희가 블로그 리코드 생성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디를 잡아주고, 블로그 텍스트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get share 링크 있습니다. share 링크를 잡아주고, 워드프레스 링크는 워드프레스의 get a post에서 링크를 잡아줍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고 오토라인 세이브. 시나리오가 됐기 때문에 런오스로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2029년 명품 브랜드 탑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고 명품 브랜드 2025로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버튼으로 시나리오를 클릭을 하면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이블을 확인하고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소켓 행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 행업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나 혹시나 서버 과부하, 그래서 오픈AI 측에서 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다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소켓 행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발생되지 않는 에러고요. 자, 이렇게 각 블로그 섹션에 맞게끔 블로그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 커넥션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끝까지 진행이 되었고, 먼저 이 블로그 테이블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명품 브랜드 순위, 시드 키워드는 명품이고 연관 키워드는 명품 브랜드 순위고, 롱테일 익스펜션은 2025년 명품 브랜드 탑10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자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자, 블로그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2025 명품 시장 초화 브랜드 대격변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왔고, 초고가 브랜드 약진, 그래서 LMS의 지금 약진을 보고 있고, 뭐 중고 명품 시장의 성장, 순위와 수치로 보는 2025 명품 시장. 자, 이렇게 LMS는 초고가 전략과 희소성 유지로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했는데, 구찌와 샤넬은 각기 다른 이유로 뭐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그래서 매출 성과 성장률은 루이비통은 꾸준한 매출 증가, 에르메스는 초화 상품군으로 매출 성과 강화, 그걸 까르띠에랑 불가리는 하이엔드 주얼리 부분에서 주목할 성장, 그리고 버테가 베네타는 성공적인 리브랜딩과 제품 혁신으로 이렇게 신흥 강자로 부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찌랑 루이비통은 이제 명품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는 초고가 브랜드에서 중고가 시장에서도 요즘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루이비통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 시나리오도 설명을 드렸는데, 더 구체화된 시나리오와 더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오픈한 클래스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셔서 QJC 쿠몽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 더하기 보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클래스에는
슬로건 그대로 실제 온라인 셀러와 프리랜서 분들이 반복 업무를 자소화할 수 있는 실전한 노하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전자 페이지와 9개 이상의 자동화 시나리오, 그리고 에어테이블, 그리고 VOD, 강의까지, 영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번에 약속드린 데이터 for SEO 프로모션 코드도 가져왔으니까 자세히 보기란에서 링크를 통해서 크레딧 절약하고 데이터 for SEO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SEO를 꼭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앰버서더 소개에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런 프리미엄 자동화 시나리오들 매주 이 프리미엄 자동화 시나리오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앰버서더도 확인해 보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차고 강력한 자동화 시나리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